맞죠? 하나에 아마 50쪽 같아요. 50쪽 우리 개념의자 한번 볼게요. 50쪽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훅 넘어가보죠. 일단 지금까지 들어오는 정보로는 우리 이제 A 고등학교가 우리 민욱 고등학교는 1단원하고 2단원 중반까지 아마 중간고사를 잡힐 것 같고 나머지 기말고사는 2, 3단원 이렇게 잡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는 1, 2, 3이 다 나올 것 같아요. 1, 2, 3 다. 그래서 1단원 다, 그 다음에 2단원의 중반까지, 3단원의 중반까지, 그리고 기말고사는 2단원 후반, 3단원 후반 이렇게 잡힐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조금은 중간고사로 볼 때는 조금 달라졌고요. 공통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기말고사는 이제 똑같을 거고 2, 3 이제 후반부니까. 그래서 개념 수업 때는 일단 최대한 조금 많이 쳐놓을 거예요. 최대한 이것저것 다 쳐놓을 거고요. 이 통과를 해보면 어디가 엑기스냐면 개념 수업도 물론 조금 중요한데 문제풀이 수업이 엑기스예요. 문제풀이 수업이. 그래서 조금 4월에 아마 문제풀이가 폭증해갖고 갈 거고 3월 달에는 개념 수업도 들어가고 문제풀이 수업도 조금 섞으면서 갈 건데 4월은 무조건 개념 수업 중단해 버릴 거야. 그리고 학교에 맞는 웬만하면 이제 다 개념 쳤을 것 같은데 학교에 맞는 문제만 뒤딱 계속 풀릴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도 통과 보강이 좀 잡힐 거예요. 토요일날 정규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조금 통과 수업을 별도로 아마 보강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 수업이. 그러면 아마 조금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조금 정규 시간에 최대한 문풀이 확인하고 일요일날 그거 복습시키고 좀 빠른 친구들을 새로운 문제 주고 그래서 4월 달에는 토요일 양일간에 조금 결쳐갖고 진행될 거고 중간으로 좀 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좀 문풀이가 폭증하는 시기니까 아마 그때 외워야 될 것도 다시 외우고 좀 그러면 되고요. 그래서 영상 웬만하면 좀 촬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보통 시험 때릴 때 애들이 요청 많이 하더라고. 아니 평소에 요청해도 돼. 그래서 선생님 별단원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톡이나 문자 줘. 그러면 그쪽 개념 영상 보내줄게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좀 어느 게 좀 어려울 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할게. 오늘은 3단원 갈 거예요. 1단원은 다 끝났고요. 2단원은 한 중반 조금 못되게 쳐놨고요. 그래서 아마 3주, 4주 차이는 2단원으로 다시 회귀할 거고 요번 주 다음 주는 아마 3단원 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다음 2회 이제 중반 2월 중후반부는 2단원 다시 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진도가 웬만하면 다 쳐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도 학교에 진도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친구들만 따로 또 별도 보강이 잡힐 거야. 그러면서 3월에 모든 개념 강의는 중강 일단 시킬 거고요. 4월에는 이제 문제풀이만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기말고사 바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까지 가는데 2달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통과도 개념도 다 치고 문제풀이도 다 해야 돼서 좀 미리 3단원을 조금 쳐놓는 것도 조금 기말을 위해서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자. 3단원은 이쪽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그냥 암기가 많아. 이쪽은 어려운 게 없고 암기가 조금 많은 편이고 중학교 때 대부분 한 7, 80% 배운 거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나올 뿐이고 그렇죠? 갈게요. 그러면 이쪽 단어는 이제 지구는 이제 총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나오는 게 3단원인데 이쪽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때는 2단원이 조금 어려워. 2단원이 빅뱅이 조금 어렵고 빅뱅 다음에 이제 우리 별까지 쓴 것 같은데 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온결합 화학이 조금 나오는 부분인데 아마 선생님 때는 이온결합 공유결합까지가 2단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딱 한 타임 남았어. 1시간 하루만 하면 끝나는 거 아마 선생님 거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어디부터 어디에요 정확하게 나오면 알려주시면 돼요. 일단 3단원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근데 지구는 이렇게 5개는 안 하도 있어요. 지구는 얼스 그러지 말자. 직관, 땅덩어리.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쪼개본 거야. 큰 틀로 쪼개본 거야. 그 다음에 기권은 뭐냐면 공기층. 그 다음에 수권, 물숫자, 바다, 물. 그 다음에 생물권, 사람, 동물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외권은 조금 이제 약간 우주 이렇게. 그래갖고 지구를 이렇게 총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나 자세히 보겠다는 얘기고 별표는 직권회가 별표,
기권에다 별표, 당연히 수권에다 별표. 생물권, 외권은 한 3개, 4개 정도 외우면 끝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앞에가 아마 집중적으로 나올 거고 기본대로 직권 하나 나오고 기권 하나 나오고 수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융합 형태로 한 3개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융합 형태로. 자, 그러면서 뭐 그림이 뭐 나왔네. 여기 보면 어떤 직권, 땀덩어리. 그 다음에 뭐 수권, 이제 물을 좀 보겠다는 거, 수권 물을 좀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권은 이제 물 위에 우리 공기층이라고 그러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층.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뭐 외권 이렇게 본대요. 됐죠? 그러면 이제 땅덩어리부터 슬슬 보러 가자. 땅덩어리. 직권 완전 중요해요. 직권 완전 중요해. 그럼 직권은요, 직권 땅덩어리는요, 이게 지구가 있을 때 지구를 쪼갠 거야. 이렇게 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땅이잖아요. 여기가 땅.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서 있겠죠. 여기 부분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 총 4개 섹션으로 나눠서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깊숙이 땅을 이제 파고 들어가면. 그럼 땅은 우리 육지의 땅도 있고 땅이 또 어디 있냐면 물속의 땅도 있어요. 물속의 땅도 있어. 그래갖고 총 4개 권역으로 땅을 분석하면 제일 바깥에 그 표피에 있는 거.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데죠.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용암들이 살고 있는 애. 이제 더 들어가면 멘틀.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핵. 우리 원자 분자 배울 때도 배웠었죠. 핵을 2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깊이에 따라서 깊이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제 얘를 이제 앞으로 분류가 많을 텐데 그 분류가 수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권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조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멘틀. 지갑다. 천천히. 지갑. 가장 우리 이제 사람한테 가장 인접한 거. 지갑은요, 총 2가지로 나눠 외우셔야 돼. 뭐가 있냐면 대륙지갑. 대륙지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밟고 있는 땅덩어리 지갑. 그 다음에 해양지갑. 이제 물속에도 있어요. 물속에. 다 아실 거야. 바다 깊숙이 들어가시면 그게 다 이제 해저 땅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 그러면 한 놈은 물속에 있고 한 놈은 물 밖에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겠죠. 어떤 차이냐면 이것도 좀 외워놔야 된다. 얘가 대륙지각이 조금 두꺼워요. 대륙지각이 한 5kg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짧아요. 얘는 한 5kg 정도 돼요. 두께가. 평균 두께가.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좀 두꺼운 편이죠. 그거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근접해 가시면은 저 키로도 조금 외워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대륙지각이 좀 두꺼운 편이구나. 아무래도 모든 생물체들이 바다보다는 조금 생물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더 두껍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이 조금 얇은 편이구나.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구성물질. 대륙지각은요 땅이야 땅. 그래서 여러 가지 돌덩어리 있는데 얘는 구성이 화강암질 광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차이점이 나오니까 시험이 나오겠죠. 얘는 현무암질, 제주도에 많은 거, 그 뻥뻥뻥 뚫리는 거, 현무암질 광물로 이게 구성되어 있대. 그래서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근데 이쪽은 그냥 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를 우리가 그냥 시험에 나올 것들을 포커스로 타겟으로 해갖고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배웠다 안 배웠다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걸 가자마자 실시간 배우겠죠. 제가 먼저 보면은 이제 땅덩어리 좀 보자. 땅덩어리 이렇게 깊이에 따라서 밖에 있는 지각.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멘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조금 성질이 있는 외과 내부로 구성돼. 근데 지각은요 다시 땅덩어리 지각과 바닷속 지각, 대륙 지각, 해양 지각 구성되고 두꺼운 데는 어디야? 대륙 지각. 다 객관식이 나와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에 비해서 좀 더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서 OX 문제를 갈 거고. 그 다음에 구성되는 물질은 얘는 단단한 화강암질. 그 다음에 얘는 좀 약간 밝은 색이거든. 얘는 현무암질.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느낌적으로 가벼워요. 얘는 가벼워요. 그리고 물속에 있어서 그런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얘가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 가볍다, 무겁다, 무게를 재는 과학의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밀도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관계로 얘 밀도가 작아요. 얘는 물을 많이 먹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 밀도가 크다.
요 정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딱 요 세팅이야. 아, 지각은 대륙지각, 그 다음에 해양지각. 대륙지각이 좀 두꺼워. 배로 차면 한 몇 배 정도 좀 많이 두꺼운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성하는 광물 그 성분이 틀려. 얘는 대륙지각은 진짜 우리 땅덩어리는 얘는 화강암질 구멍이 별로 없어. 근데 물속에 있는 거는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가 물에 제일 가까우니까 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는 현무암질. 물속에 있는 것들은 걔네들 광물들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현무암질. 그리고 물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을 머금어서 그런가 밀도가 크고요. 얘는 밀도가 작다. 요 정도 세팅이 요 정도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딱 외울 것만 외우면 되고요. 멘트는요. 멘트는 정말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멘트는 이것부터 적자. 멘트는 유동성 고체예요. 멘트는 유동성 고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단단하게 못 움직이는 고체가 아니고 얘가 약간 섞이수 유동이 뭐냐면 약간 움직일 수 움직일 동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얘가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두라는 게 좀 있으면 이제 많이 나오거든. 대두가 뭐냐면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거는 성질 자체가 뜨거운 거는 왠지 조금 위로 올라갈 것 같아, 좀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 느낌에. 밑으로. 뜨거운 거는 이게 올라가는 성질이다. 뜨거운 거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찬 거, 차가운 거, 찬 거는 어떤 성질이냐면 얘가 조금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가장 찬 거의 대표적인 게 뭐야? 에어컨. 에어컨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땅바닥에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리고 스탠드 에어컨도 그 찬 공기가 나오는 게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제 탑처럼 꼭대기에 있잖아. 왜냐면 거기서 찬바람을 쏴주면 찬바람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위로 올라가면 더 뒤지지. 이게 내려와야지 우리한테 아이고 시원해야죠. 그러니까 찬 거는 조금 내려오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한국들은 뭐 보일러 있죠. 보일러가 이제 물 이제 데펴가고 이제 우리 바닥에 잠깐 깔아갖고 하는 건데 걔는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닥이 이제 위에서 말도 안 되지만 거꾸로 닿을 수도 없지만 이 바닥에 있는 거죠 보일러가. 그러니까 뜨끈뜨끈하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스멀스멀 위로 올라오고 점점 이제 밑에서 땅에서 올라오니까 아이고 따뜻해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찬 게 내려오고 이렇게 공기들이 온도 차에서 이렇게 도는 거를 우리 수학에서 과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두라 불러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대두가 있는 거하고 대두가 없는 부분을 정확히 얘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유동성 고체는요 뭐냐면 대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두가 존재해요.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 얘는 대두가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액은 단연코 이거예요. 외액은 유일한 액체예요. 얘는 유일한 액체예요. 그 말은 뭐예요? 딴 애들은 다 고체라는 얘기죠. 딴 애들은 전부 다 고체예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어디 다 딱딱해야죠. 그런데 핵 조금 용암이 생각하면 되죠. 용암이 이제 안쪽에 이제 있으니까 이 외핵은 조금 이제 핵을 두 개로 이제 구분한 거야. 아예 깊숙이 있는 거를 내핵.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요 외핵. 근데 얘가 이제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핵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액체. 그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풀이 내용 같아요.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직권에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밑에 읽으면서 갈게. 일단 완자일 때도 한번 요거 외에 완자는 조금 더 실어진 게 있거든. 그거 체크해 드릴 거야. 근데 요게 가장 메인이에요. 메인 별거 없어요. 먼저 지구를 이제 쪼개보면 가장 먼저 땅덩어리에 있는 데는 직권이 있는데 직권은 총 깊이에 따라서 4가지 구성되고 지각은요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땅덩어리인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대륙지각은 좀 두꺼운 편. 그래서 얘는 밀도가 좀 가벼운 편. 그 다음에 구성 성분도 물하고는 상관없어서 그런가 화강암지 구멍이 없는 함수이거든요. 화강암지이고 해양지각은 물이 스물어갖고 얘가 무거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대륙지각에 비해서는 조금 두께가 얇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얘는 현무암지 광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멘트는요 가장 요 부기가 압도적으로 나와. 얘는 유동성 고체라는 거.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교체라서 좀 특이하죠. 그래서 대류가 온도 차이에 대해서 공기의 흐름이 존재하는 대류가 존재할 거고요. 외핵과 내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핵은 유일한 저 4개 권역 중에서 액체라는 거. 됐죠? 한번 그 내용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 타이핑 쳐놓은 게 한번 가르쳐보자. 그러면 이제 지각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냐면 규산염 물질로 조금 이루어졌어요. 얘는 규산염 물질로 좀 이루어졌고요. 요것도 하나 얘기하자. 뒤에 있네. 좀 뒤에서 쳐놨네. 요 한번 다시 앞으로 올게. 봐봐. 여기 할 때 이제 크게 구분할 때도 외핵 내핵과 핵 그냥 핵이라고 그러죠. 합쳐서 핵이라고 그러잖아. 핵은 제일 많은 게 철하고 니켈이에요. 얘도 철하고 니켈이에요. 그러니까 핵들은 구성 물자를 보면 철하고 니켈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는 핵 아닌 거는 우리 지각하고 멘틀 이쪽에는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 많아요. 그렇게 또 구분이 돼요. 다음 때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규산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각하고 멘틀 이게 차이점이 있어. 구성 물질이 지각하고 멘틀은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외핵 내약은 철하고 니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2개 구분짓는 거. 그래서 얘가 그 광물의 성분이 다른 경계가 어디냐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라고 그래야 돼? 두 번째인 지금 딱 요걸 나눴을 때 성분 구성이 다른 거를 다른 데를 고르라 그러면 여기를 골라줘야죠. 이것도 객관식 보기 잘 나와요. 요 멘틀하고 지각은 규산염 광물이고요. 여기는 규산염. 그 다음에 외핵 내약은 철과 니켈이에요. 그래서 요게 구성 성분이 다르는 경계가 된다는 거. 그렇죠. 세부적인 거 이렇게 좀 알았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지각은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그 다음에 얘는 대륙은 화. 그 다음에 해양은 현. 그래서 얘는 가벼워. 그 다음에 물 묻어갖고 물이 스며들어갖고 밀도가 크다. 이렇게 구성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멘트로 갈 때 가장 압도적인 게 요거죠. 얘는 유동성 있는 고체라는 게 너무나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요것도 하나 칠게요. 밀도요. 밀도가 뭐냐면 무거움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권은 이제 총 4개로 구성이 되죠. 총 4개로 직권이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쓸게. 밀도는요. 이거 그냥 하면 하면 되니까 밀도가 좀 나오더라고. 밀도는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커요. 내액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외액이고 그 다음에 멘틀이고 지각. 그래서 밀도는 제일 깊숙한 게 제일 무거워요. 제일 깊숙한 거. 그러니까 안쪽 거 위에서부터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액인데 제일 깊숙한 게 제일 무거워요. 그래서 밀도의 단위도 밀도의 상호 비교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다시 외액으로 돌아오면 얘는 외액은요. 대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좀 외워보세요. 얘는 외액에는 뭐가 있냐면 저 멘틀 조금 묻혔죠. 잠깐만요. 멘틀 하다 말자. 그것 때문에. 멘틀은 유동성 있는 고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 밑에만 이거죠. 지각보다는 밀도가 크다. 왜? 좀 더 밑에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멘틀이에요. 80%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지각에서 가장 직권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얘는 멘틀, 얘는 왜, 네 이렇게 안 하고 아까 그림처럼 요 그림을 줄 거야. 시험지에서는요. 요 그림을 줄 거예요. 요 그림 딱 줄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당연히 뭐 할까? 맨날 과학에서 하는 그 짓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래서 다음 주 기니디리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맨날 그 짓거리 할 거야. 맨 위에는 게 뭐야? 지각.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피. 얘는 멘틀. 그 다음에 유동수 고체, 유동수 고체. 그래서 대류가 활발하다는 거. 그게 가장 압도적인 거고요. 얘는 유일한 액체. 유일한 액체, 외핵, 각각 외. 그 다음에 제일 안에는 제일 무거운 내핵.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전부 다 얘는 이제 이쪽 3단원 파트는 다 그래프나 도표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기니들이 해놓고 그거에 대한 특징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아니면 박스를 쳐라 대부분 다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었고 이쪽은 그냥 깔끔히 외워낼 게 뭔지만 정확히 표시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편해요. 이쪽은 막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계속하죠. 이제 외핵이요. 유일한 액체. 여기다가 강조하는 의미로 유일한이라고 쓰죠. 유일한. 그래서 철과 니켈.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지구 자기장 형성 이거 외워보셔야 돼요. 지구 자기장 형성. 자기장 약간 자석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지구도 하나의 조금 거대한 자석, 이게 자석이라고 우리는 그래요. 과학에서는. 그렇지? 그의 가장 증거가 뭐야? 나침판 사용하는 거. 나침판이 뭐야? 뭐 북극 난도 이렇게 돌리는 거 우리는 사용 안 하지만 아마 한 명 정도 있던데 핸드폰 앱 중에서 나침판 앱 있는 친구가 예전에도 가끔 물어보면 한 명 정도 나왔었는데 너 그거 왜 그걸 다운받아서 했더니 그게 궁금했었대. 그리고 핸드폰에도 이게 딱 앱이 있어. 그래서 이 나침판이 다 뭘로 만드는 거야? 그 자석의 자력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구 자기장이 어디냐면 이쪽에 외액이 있는 거예요. 외액에. 그래서 외액의 자석 성분이 가장 강해서 지구의 그 자석 느낌.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게 요게 별표예요. 지구 자기장. 얘는 뭐 고체 상태 그게 너무 깊숙이 있으니까 제 웬만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볼 때 추정하는 거고요. 얘는 요 밑줄 알아보실게요. 온도와 압력이 가장 높게 저 깊숙이 있는 게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용암들이 그쪽에 살잖아. 됐죠? 요 정도가 제일 깔끔하게 외워야 되는 요 직권이에요. 직권은 외울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외운 거 가지고 이따 완자 가서 한번 쭉 훑어볼 거고 그 이후에 완자 문제 가지고 쭉 다시 한번 문제 풀 건데 조금 아이들 의외로 많이 틀리는 게 요 지구자기장은 조금 의외로 많이 틀려. 외워놓으셔야 돼. 외핵, 지구자기장 형성, 외핵에 자석 성분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토탈 직권의 역할, 그 직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타이핑 쳐놨는데, 그쵸? 그냥 얘를 쭉 읽어보면 되고,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보면, 직권은요, 생명체가 사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생명체에 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포인트들은 그렇게 그냥 없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잡자면 다음 설명 중 관련된 번역이 어디냐 그럴 때 대기와 해수 운동에 영향을 조금 준다는 거. 대기는 이제 기권이고 해수는 수권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상호간에 좀 영향을 맺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막 구성되지는 않았고요. 이런 지형 분포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 있어요. 직권에서 수권의 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염류가 뭐냐면 그 물속에 들어있는 성분들 말하거든. 뭐 나트륨이나 그런 것들, 마그네슘이나 물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염류라고 해요. 그렇죠? 물론 짠 것도 물론 짠 나트륨이 그것도 대표적인데 여러 가지 광물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쪽에서 땅덩어리에서 녹거나 비에 휩쓸려 가거나 침식돼갖고 수권의 염류를 공급하는 공급체. 그게 어디서? 직권에서 담당한다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항상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화산 활동에 있어서 화산은 이게 민감한 거죠. 기후 변화, 화산이 열나 많이 폭발하면 기후가 열나 많이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연관되진 않고 아까 구분이 정말로 연관이 됐던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직권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기권 가죠. 기권이 조금 외울 게 많아요. 기권이 외울 게 많아. 기권은 이제 공기층 말하는 거야. 우리 머리 위에 하늘, 스카이, 그렇죠? 태양에지가 들어오는 거.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그래서 뭐하는 거 써주자고. 이거다. 요새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추가가 있어요. 그거 써주려고 해도 안 써주고. 여기서 요거에 대한 구분이요. 요거에 대해서 구분은 층간구조. 요 층간구조의 구분은 물론 깊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 완전히 나온 건데 구성 성분 이걸 요새 엄청 나와.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 액체냐 고체냐, 물질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요 멘트가 요새 엄청 나와요. 요 멘트가. 그러니까 하나만 더 쓰죠. 절대 온도 아닌. 절대 온도 아니라는 거. 온도에서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틀리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직권 요 구성은요. 온도에 의해서 나눈 게 절대로 아니고 기온이나 온도에 나눈 게 아니고 뭐 액체냐 고체냐 아니면 성분이 주사면이냐 철 리퀴드냐 이렇게 구성 성분하고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눈 거지 절대 온도 기온에 의해서 나눈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나머지는 온도 기온에서 나누게 되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쪽에서 조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여기서도 이제 발표 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나? 근데 중요한가 봐. 문제 내는 사람에서 내게 없어지니까. 애들이 하도만 이제 잘 외우니까 그런 것들이 좀 꼼꼼한 것들 하다가 얘는 정확히 하죠.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들 저 하늘 이걸 총 4가지로 나눈 거예요. 4가지.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조금 해보면 얘를 너무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고요. 좀 짧게 하면 얘가 기온에 따라 나눈 거야. 이제 점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이름들을 지었는데 얘가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과정이 뭐냐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다시 올라가는 데가 있어.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온도가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4종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정확히 나눈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우리 공기중 우리가 호흡하는 그 가장 근접해 있는 요 바로 위에, 바로 하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요쪽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대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역전이 돼갖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거. 여기를 뭐라 그래?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점점점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 이걸 중간권이라고 하고 온도에 따라서 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요. 가장 태양하고 제일 가까운 열권이라고 그러고. 일단 이름이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름을 정확히 외워놓으셔야 돼. 이렇게 4단계 밑에서부터 차분히 외우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차분히 조금 외워주시면 돼. 여기가 조금 어렵고 여기가 좀 디테일한 게 많아요.
미리 듣고 가면 과학 시간에 이제 탕자 놓으시면 돼요. 이거 할 때 핵심 포인트 다 알고 또 이 과학은 뭐냐면 수업을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좀 많이 해. 혹시 좀 아는 친구가 있는지 대부분 모를 거란 전제하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면 좀 답변을 해주면 좀 이렇게 생기부라 그럴 때 좋은 뭐 이렇게 탐구 정신이 강하고 뭐 적극성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평소에 관심 부분들 그런 것도 조금 좋은 말로 많이 써주고 특히 좀 이과계나 공과계 갈 사람들은 아마 득점 포인트가 더 많은 좀 생기부로 써주더라고. 응? 당연히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 뭐라 이거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혹시 이런 거 잘 물어보죠. 야 이게 이렇게 우리 기권은 총 4개로 나누거든. 우리 대륙권, 성심권, 중앙권 10권인데 혹시 얘를 4개로 어떻게 이거 나눈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랑 혹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혹시 이거 뭐에 따라서 나눴니? 그러면 선생님 온도 변화에 따라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포인트죠. 그런 게 됐지? 어쨌든 온도 변화에서 그러면 보면 얘를 가라앉게.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세트죠. 같은.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올라갈수록 조금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얘하고 가능하다 하자. 라.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요 빨갱이로 덧칠할게. 어떤 이유가 빨갱이로 덧칠할게.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색깔이 겹쳐갖고 아까 고민했었는데 요 그냥 파랑색으로 덧칠할게. 얘 파랑색으로 덧칠할게. 그러면 이제 가하고 다가 세트고 나하고 라가 같은 성질을 갖는 세트인데 그러면 가는 뭐냐면 점점점점으로 올라가면은 좀 추워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 나는 점점점점 올라가면 더워지는 거야. 그럼 느낌에 뭐가 좀 이상한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게 온도가 떨어지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점점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서 더워지는 게 이상한 건지 둘 중에 하나 이상한 게 있거든. 그게 시험에 나와요. 주연이는 눈치깔 것 같아요. 가가 좀 이상한데요. 나가 좀 이상한데요. 나요. 나가 이상한데 왜요? 그 산 같은데 올라가면 약간 추워.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뭔가 올라가면 추워야 돼요. 이제 쟤들 그렇게 산이죠. 산 정상 꼭대기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얘는 정상이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좀 얘는 정상적인 온도 배치고요. 얘도 역시 정상적인 온도 배치야. 그런데 비정상이 나하고 라에서 집중이 시험에 나하고 라에 많이 돼요. 얘는 이상한데 이상해. 그래서 왜 이상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상한지,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치? 얘는 나는 너무나 쉬우니까 얘는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왜 이상하냐면 얘는 태양이 저 비싸게 있어. 모든 에너지 근원은 다 태양부터 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얘가 태양에서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직접 마주치다 보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애들은 10건에서 다 막아주니까 좀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얘가 이제 온도 분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하고 제일 가까워서 뜨거워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일단 요 부분이 포커스야. 요 부분이 포커스예요. 요 포커스는 대륙권 들렸다가죠. 대륙권부터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야. 4가지 권역인데 대류가 있는지 없는지랑 그 다음에 기상현상,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기상현상이 있는지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류권. 이 대류권에서 대류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니 당연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름이 대류권인데 당연히 대류가 없으면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그렇죠? 대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대류가 차가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간 거 이걸 대류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위에 보면 되잖아. 위에는 얘는 뭐야? 뜨거워 차가워. 얘는 차갑잖아. 얘는 뜨겁잖아. 그러니까 대류가 있겠죠. 됐죠?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고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대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기상현상 눈 오고 비 오고 얘는 당연히 있어요. 이건 하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바로 하늘에서 눈 오고요. 하늘에서 비 와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상현상이 왜 있냐면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증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는 거고
얘는 수증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포인트예요. 제일 첫 번째 4개 보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성층권은요. 성층권은 대류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대류가 없어요. 얘는 대류가 없어요. 대류가 없어요. 이거는요. 얘는 위에가 뭐야? 얘는 위에가 뜨겁고 밑에가 차갑잖아.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애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애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자꾸 정신없게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류가 일어난 걸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 자체를 불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나서 공기의 흐름이 있는 거.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올라와서 정신사나워. 계속 움직여. 그래서 얘가 저렇게 왜 그래? 불안정한가 봐.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래요. 대류가 있은 그 상황을 불안정해요. 그러면 얘는 대류가 없으니까 얘는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도 많이 물어봐요. 상태도 많이 물어봐요. 얘는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상 원인 그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에 뭐가 살고 있냐면 여기에 그 유명한 오존층이 있어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여기에 오존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오존층이 조금씩 없어진다 그러잖아. 그 오존층은 뭐냐면 태양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는 여러 가지나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을 좀 흡수를 해갖고 우리한테 조금 도움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뚫고 내려오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 오존에서 태양 에너지를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유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조금 차단을 해주고 막아주고 흡수를 해주다 보니까 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오존층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자. 이유 알아야 돼요. 너무 쓸데가 없어서 주변에 해놓으세요. 정확히 이유. 다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태양 에너지 자외선 흡수 이렇게 써보세요. 저 이유를 정확히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나 지역에서 기온 분포가 일어나는 이유를 쓰시오. 박스 넣기로 나오면 태양 에너지 자외선 흡수 그러시면 돼요. 저 단어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에 있는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을 텐데 자외선을 흡수해갖고 그 자외선의 에너지 때문에 이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오존이.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외워야 돼. 이 성층권에 얘가 이제 저 오존층은 좀 별개인데 대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비행기 날아다니거든요. 지금 비행기가 조금 못 떠갖고 좀 슬픈 데가 중동이죠. 보면 비행기가 여기 날아다녀요. 비행기 이동 지역. 비행기가 대륙권 날아다니면 큰일 나요. 번개 맞아 쓰러지고요. 눈 비 오다가 쓰러지고요. 그래서 성층권이 비행기가 이제 이동하면 돼요. 고도 다 맞춰놓고 성층권에다 비행기가 좀 왔다 다니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비행기 좀 친숙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조금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야. 요게 가장 요 기권의 아이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고 외울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하나 부족해 보면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요거 잘 써갖고 외우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일단 복습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총 4개 권행이 있다. 제 밑에서부터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러면 대륙권에서는요, 이름에서 대류에서 느껴지듯이 대류, 공기의 흐름이 있고요. 공기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눈비 오니까 기상 현상이 있는 게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특이구간. 얘는 원래 올라가면 아이 추워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더워지는 현상. 누구 때문에 그래? 오존층 때문에 그래. 그 오존층이 시험 100% 테마예요.
오존층 때문에 그래. 태양 에너지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에너지 흡수력이란 어쩔 수 없는 온도 상승이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통로가 될 거고 얘는 위에가 뜨거운 거고 아래가 찬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없는 대류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지역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안정, 불안정, 대류, 있다, 없다 다 객관식에 나오는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D, D, A, B, C, D 지정해놓고 A는 대류가 있다, B는 대류가 없다. 그런 것도 계속 객관식 보기로 그게 시험 문제일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D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권이에요. 중간권은 얘도 역시 위에가 지금 찬 게 있고 아래가 뜨거운 게 있으니까 얘는 대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류가 있는 구간이 요 정상 구간 2개예요. 정상 구간 2개. 대류가 있으니까 불안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불안정은 이쪽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대류권에서. 대신 이쪽에는 수중이 없어요. 그래서 기상 현상이 없어요. 이쪽 중간권에서는 기상 현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차이점이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요. 가다는 대류가 있고 대류와 기상 현상이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가다지 이게 세트로 묶어버려서 그냥 은근슬쩍 묻어가요. 가다는 대류와 기상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많이 꾸려. 대류는 있어 둘 다. 근데 대류권에는 기상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권은 없다는 거. 이게 구분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기 문이 없어서 그래. 수중계 이쪽은 없어서. 수중계는 좀 밑에 대류권에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크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세부적인 거 놓친 거 있나 한번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대류권부터 해요. 대류권까지만 할게. 대류권 조금 쉴게요. 대류권은요. 얘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게 정상이야. 이 방향을 때 시험 보기 전에 꼭 외우셔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근데 올라갈수록 온도가 뜨거. 이거는 비정상이야. 이거 비정상. 비정상 구간이 2개가 있었죠. 비정상 첫 번째가 뭐야? 성층권. 누구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또 하나 열권. 누구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랑 가장 가까워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불안정하다는 거. 이유는 대류 현상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좀 해주세요. 대류 현상. 그 다음에 기상 현상. 그 다음에 H2. 얘는 수증기란 말도 나오지만 H2 기호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수증기. 그 다음에 얘는 비정상.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 그 다음에 오존층.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좀 있어요. 오존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대류가 없어서 안정한 층. 시험에 꼭 나와요. 대류가 없어서 안정한 층. 그 다음에 비행기의 항로. 그렇죠? 그리고 오존 우리가 뭐 깊게 들어갈 필요 없는데 오존층은 요거 좀 외워놔야 돼. 오존층의 역할. 오존층이 뭐냐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거는 차단.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오존이 빵꾸나면은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른 거죠. 선크림 바르는 게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예전 같았으면 바를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 막 조선시대나 그때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근데 요새는 오존들이 많이 좀 뻥꾸가 나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차단, 우리 입장에서 나쁜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되는데 그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용으로 바른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해 놓으시고요. 중간권은 이 정상 올라가면 추워지는 거. 그래서 불안정한 대류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뭐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기상 현상 일어나지 않는다, 수증기의 동그라미 없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열권은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열권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맨 저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맨 위에 있어갖고 공기가 거의 없어요. 공기가 거의 없어서 온도차가 극심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이게 조절 능력 자체가 공기도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에서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작동이 없어서
열나 덥고 온도차가 매우 극심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로라. 애들이 오존하고 오로라가 완전 틀린 건데 이걸 많이 너무 헷갈려요. 오로라가 뭐냐면 그 태양 에너지하고 우리 지구도 에너지를 조금 방출하거든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데 태양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만나면서 생기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 조금 파장 뭐 그런 것들을 오로라가 돼요. 그래서 오로라가 좀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북극, 남극. 그러니까 보이긴 보인대.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되게 청명하고 그럴 때는 오로라 보러 가려면 북극 가야 돼요. 북극 가면 있어요. 매일 볼 수는 없고 오로라도 약간 빛파장을 보는 건데 오로라가 어디 생기냐면 열권.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열권이 오로라 때문에 조금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열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오로라 때문에 그래요. 오로라. 애들이 오로라, 오존층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역할은 자외선 차단. 그래서 선크림을 뭐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오로라는 그냥 파장, 아주 예쁜 파장, 빛의 산란. 그냥 에너지들이 태양과 지구가 예쁜 에너지의 충돌로 인해서 나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까지는 안 가니까 하여튼 오로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어디 북극 가면 보인다는 거. 우리 여기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네 가지 권역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있나? 기관 총 네 가지 권역을 나누는데 얘는 그쵸 뭐 이런 공기들이 좀 나오겠죠.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 그다음에 이 온실효과 뭐예요? 따뜻해지는 거야 아니면 추워지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잖아. 약간 그렇죠? 온실 효과가 어디서 나온다고? 기권에서 나온다고. 기권. 그래서 온실 효과가 온실 효과가 점점 세지고 있대죠. 그 온실 효과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하면 열나 뜨거워지는데 그 온실 효과의 작용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적당한 온실 효과는 이게 에너지들을 이게 에너지들을 뭐 있으면 이게 온실처럼 이렇게 해갖고 에너지를 나가는 걸 좀 잡아갖고 다시 이렇게 방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에너지가 좀 낮은 부분을 섞이게도 해주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데 그래서 지표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온실 효과의 가장 긍정적인 단점이고 아예 없으면 안 돼. 근데 모든 게 지나치면 나쁘듯이 온실 효과가 너무 세지면은 열나 뜨거워지는 거지. 일정 유지를 벗어나서 이런 통제 기관이 망가져갖고 열나 뜨거워지면 이제 못 사는 거죠. 바닷물도 녹고 막 별일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실 효과의 순기능이고 온실 효과는 기권에서 나오고 요 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온실 효과 때문에 지표면 온도가 일정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존층 이건 완전 중요한 부분이죠. 오존층 성층권에 있고요. 태양의 유해 자외선 차단. 그래서 오존층에서부터는 가장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조금 힘 남았을까? 힘이 좀 남았을까? 지금 문제 좀 풀어볼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주에 조금 힘 좀 남아있어요? 네. 그럼 이쪽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조금 하면 다 날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우리 52, 53일 좀 전에 봤던 거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시죠. 한번 쭉 중요한 거 한번 읽어봐. 이게 그 쌓아놓고 보면은 은근히 외울 게 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쪼개고 보면은 할만한데. 완전 한번 가보죠. 이제
완전한 볼게요. 124쪽이요. 124쪽이요. 124쪽에 볼게요. 그러면 한번 완전해서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큰 틀을 페이지는요 124쪽이에요. 이거는 좀 외울 게 많아서 바로 즉석에서 그냥 바로 완전 정리 들어갈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요 기념으로 지구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니? 그걸 지구 시스템이라고 불러.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인데 우리 지금 직권하고 기권 요 2개를 배운 거죠. 직권하고 기권 요 2개를 배운 상태에 그러면 제 첫 번째 직권부터 직권에서 여기 있네 정확히 요거 직권의 이 성층 구조 아니면 침강 구조라고 그러는데 제 구분 요소는요 요거요. 요게 요새 시험에 제일 잘 나요. 요거에 따라 구성 성분과 요 완전 용어를 아까 정확히 써드린 거야. 구성 성분과 물질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기온 아님 한 번만 더 기온, 온도 아님 대부분 문제가 다 기온에 따라서 분류됐다 그래. 온도에 따라서 분류됐다. 그렇게 오답 보기 많이 나와요. 얘는 뭐야? 성분들 어떻게 지각 멘트리 뭐였더라? 아까 좀 Q로 시작했던 이상한 거였는데 Q 뭐라 그랬는데? 무슨 광물? 규산염 광물. 여기 있네. 규산염 광물, 규산염 물질. 이렇게 규산염 쪽으로 이루어졌고요. 규산염 쪽으로. 그다음에 외액이 뭐라 그랬죠? 외액 철 같은 거, 니켈 같은 거, 그쵸? 그래서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 상태가 뭐냐면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이거 가지고 나는 거야. 그럼 대부분 다 고체 쪽인데 어디가 액체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죠? 외핵이 액체였고요. 좀 고체 중에서 특이한 고체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쪽 고체였더라? 지각 고체였나? 멘틀 고체였나? 내핵 고체였나? 멘틀 고체가 가장 특이한 고체였죠. 얘는 이 멘틀 고체는요 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걸 유동성 고체라고 그러고 그 문구가 정확히 나오고 유동성 고체이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나 대류가 발생해 안 해? 발생해. 그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유동성 고체로 인한 대류가 발생한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보기였대.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누고 대륙지각이 좀 두껍고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좀 안 두꺼운 편이고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밀도 누가 크죠? 밀도 누가 커? 누가 더 무거워? 현무암 애들이 무겁죠. 그래서 해양지각이 무겁죠. 그래서 요거 해놔야죠. 밀도는요 해양지각이 무겁다는 거. 두께는 잘 안 나오더라고. 두께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대륙이 좀 두껍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 나오더라고. 요게 밀도가. 됐죠? 그럼 멘틀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부피. 그리고 멘틀이 중요한 것 같고요. 외핵 중요한 것 같고요. 외핵은요. 얘는 철과 니켈도 종종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유일한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 나침판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요게 애들이 제일 많이 까먹어. 외핵에 나침판이 있다는 거 이렇게 외워도 돼요. 나침판이 있다는 거, 외핵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 자석 성분이 외핵에 가장 많다는 거. 이유는요, 액체에서 들어가 봐. 고체는 너무나 이게 전기 점수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가 봐. 얘가 액체에서 전기들이 조금 발생한 부분들이 좀 많나 봐. 내액에서는요, 철 이렇게 고체 상태 가장 높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요 용어도 요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선생님 거기는 없었는데 요 경계죠. 요 지각하고 여기다 하나 써주죠. 그러면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들이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름을 여기다 붙였어. 뭐가 그죠? 뭐가 다 알 수 없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한자어로 얘를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선을 뭐라고 부르겠다? 모호면. 그러면 얘를 물질에 따라서 구성 성분이 많이 바뀌는 모호면이 어디죠? 어디하고 어디 사이죠? 멘틀하고 외핵 사이죠.
구성 성분이 제일 바뀌는 지점이 어디야? 그 모면이 멘틀 웨이 사이죠. 이쪽 규산염, 이쪽은 천리계. 이렇게 됐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권까지만 한 번만 더 보자. 기권까지만 조금만 너무 오버했나? 근데 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권이요. 하늘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요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늘, 스카이. 얘는 질소하고 산소가 좀 가장 크다는 거. 질소하고 산소가 가장 크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치죠. 우리 하늘에는 질소가 넘버 1, 그다음에 산소가 넘버 2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늘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있다는 거. 시리즈가 많이 줄게. 조금만. 됐죠? 그래서 이제 4개 권역으로 하는데 단역고 뭐예요? 기온 분포로. 기온 분포 기준이라는 게 단역컬로 해야죠. 그다음에 우리 좀 정상적인 구간이 어디야? 대륙권하고 중간권이 청상, 비정상이 어디야? 그러면 안 되는데, 성층권하고 열권이 비정상. 근데 열권은 왜 비정상이야? 얘가 올라가면 따뜻하면 안 되는데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거고요. 태양 때문에. 그 다음에 성층권 누구 때문에? 존층이기 때문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자외선 차단이나 아니면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공교롭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얘는 대륙권부터 해야죠. 대륙권부터 거꾸로 나네요. 그래서 대륙권이요. 대륙권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번만 더 정리해야죠. 이게 워낙 중요해서 대륙권 옆에다가 얘는 대륙 있어요. 기상 없어요. 아유 이거 없어요. 중간권이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층권은요. 성층권에 대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륙 없죠. 그래서 안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정. 저는 불안정이에요. 안정. 그다음 이게 좀 맞춰주지. 하는 이렇게. 됐죠? 중간권은요. 대륙 있어요. 그 다음에 기상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몇 가지 이제 이 완자가 좀 너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완자랑 좀 반 따끈따끈할 때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있는 거고 다 중요한 거죠. 기상 현상과 대륙 운동이 활발하다. 그다음에 기온 부분을 놓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체크는 안 할게요. 그다음에 성층권에서 가장 메인이 오존층이라는 거. 그래서 자외선 흡수 아니면 유해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이런 안정한 층이라는 게 성층권이 안정해서 비행기가 다니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중간권은 이제 대륙 운동은 활발. 여기 시험이겠죠? 얘는 없다. 수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좀 불안해서 외워야 돼요. 올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유성우라는 게 조금 이게 단어 자체가 이게 유성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좀 지구죠, 좀 별, 태양 전체 뭐 그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유성우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안 나오는데 올해 과학도 다른 선생님하고 야, 너 올해 유성우 나올 것 같지 않냐 올해부터? 다 그랬대요. 유성우 조금 외워놔야 돼요. 근데 안 나왔었어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중간권에 유성우가 나타난다. 그렇지? 성층권에 뭐가 있는 거죠? 성층권에는 오존층. 10권에 뭐가 있는 거죠? 오로라.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중간권에 유성우라는 게 있어요. 이 거의 좀 별로 안 중요했던 여기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유성우가. 다음에 유성하고 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조금 요 설명을 할 때 아마 이 표현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비처럼 보이는 현상. 이 표현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비처럼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유성하고 관련 있는 거죠. 유성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떨어져갖고 타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 별똥별하고 비슷한데 얘가 비처럼 보이는 현상 요 말이 들어갈 거예요. 유성우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그 얘기도 하고 싶어갖고 좀 같이 보자는 거예요. 바로 보자는 거야. 유성우. 그럼 대륙권만 그런 게 따로 없네. 다른 애들은 다 메인 뭐가 이렇게 특별한 애들이 다 있는데 아이고 이제 잘 됐죠. 이제 중요한 거 없으면 빨리 마감을
됐지? 요거까지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얼른 시작. 아이고 자. 후자 시간. 이렇게. 하면 이거 어려운 건 없잖아. 좀 외워 느끼는 거. 유준 어때? 좀 많이 코 졸렸죠? 근데 이거 어려운 거 그냥 나중에 좀 체크한 거 위주로 외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럼 좀 2단원이 골치 아픈데. 기억이 나기가 힘들었어.